안녕하세요. 국어 만근추 선생입니다. 오늘은 PCR 지문, 올해 6월 평가원에 나왔었죠? PCR 지문 공부해 볼 건데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근데 왜 어려웠나요?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왜 어려웠는지를 알아야 하죠. 왜 어려웠어요? 정보량이 많아서 어려웠어요, 선생님. 아니면은, 저는 이해를 못해서 어려웠어요, 선생님.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텐데 사실 어렵다는 게 그 두 가지 말고는 거의 없죠. 근데 정말로 뭐 정보량이 많았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나요? 정보량이 많은 지문, BIS 지문, BIS 지문보다 이 지문이 정보량이 더 많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은 뭐가 있을까요? 가능세계 지문? 잘 모르겠네요. 그쵸? 제 생각에는 이 지문이 어렵던 이유는 독해 태도의 복합적인 적용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 이런 걸 배우죠. 문제와 해결이니, 뭐 비교 대조니,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니, 그쵸? 이런 걸 배우는데 우리가 보통 지문을 읽으면서 한 지문의 이런 구조가 한 가지씩 등장을 하죠. 근데 PCR 지문에서는 이게 다 필요해요. 다. 그리고 붙여읽기, 붙여읽기. 붙여읽기가 뭐냐? 그건 이제 동영상을 나중에 또 올려드릴 거고요. 지금 일단 이것만 알아둡시다. 태도의 복합적인 적용. 가볼게요.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시간 표지, 인물 표지 체크해 주시고요. 염기 서열을 나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뭐 길을 열었다. 이건 별로 관심이 없고요. 염기 서열을 나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다.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PCR에 대한 설명이죠. PCR 나오고 설명이 나오니까 PCR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럼 이거는 개념. 뭐의 개념? PCR의 개념. 개념은 항상 중요하죠. 그죠? 뭐 PCR에 대한 지문인가 봐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구성 요소가 컴마로 나열됐으니까 전 인덱스 매길게요. A, B, C, D.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다 괜찮아요. 1, 2, 3, 4는 과정에 써야 되니까 안 돼요. 아껴둬요. 주형 DNA, A죠. A임과 동시에 개념 설명이니까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죠?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표적 DNA 개념인데 앞에 증폭, 증폭, 증폭. 표적 DNA를 증폭하고자 하나 봐요. 그쵸? 여기서 염기서열을 나는 DNA 이 지시대명사 같은 말이죠. 반복이죠. 이가 결국에 표적 DNA였네요. 괜찮죠? 같은 단어가 나오면은 되돌아와서 붙여 읽기 해줘야죠. 왜 같은 단어, 지시대명사 나오겠어요? 중요하니까. 엄청 중요하니까 한 번, 두 번 계속 써주는 거죠. 프라이머, B죠. 프라이머는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두 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합 효소 C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가닥 DNA를 생성한다. 이거는 뉴클레오타이드 끝났는데 하나 있죠. D. 그럼 이게 D겠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끊어 놓을게요. 너무 기니까 저는 편하게 좀 인지를 하기 위해서 좀 끊어 놓겠습니다. 계속 할게요. 일단 PCR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했는데 아직까지는 PCR이 되게 중요하다. PCR은 표적 DNA를 다량으로 증폭시킨다. 그쵸? 계속 가볼게요. PCR 과정 나왔으니까 뭐 한두 줄이라면은 우리 머리를 빗고 뭐 그대로 가겠지만 딱 봐도 너무 길죠. 너무 기니까 중간에 끊어서 번호 매기겠다. 순서대로. 당연한 태도죠. 그쵸?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이게 1번이네요. 과정 1번. 근데요. 여기서 뭘 해줬어야 됐냐? 이게 A예요. 왜 A예요? 이중 가닥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대요. 근데 과정에는 구성 요소가 쓰이죠. 그쵸? 그러면 구성 요소를 써먹어야겠죠. 구성 요소 돌아갔는데 주형 DNA가 이중가닥 DNA인데요.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죠. 그거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한대요. 아직 두 개의 단일 가닥이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A일 것이다. 뭐 독해를 잘하는 학생은 이게 표적 DNA다. 감이 바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잡았다면 잘하신 거고 여기서 못 잡았더라도 이게 왜 A고 이게 표적 DNA인지는 뒤에 확실하게 나와요. 갑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 B죠.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그럼 이게 2번 과정이네요. 근데요. 프라이머 개념 돌아가야겠죠. 왜? 반복이 됐고 중요하니까. 봅시다. 프라이머가 어디에 결합해요? 두 종의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대요. 근데 여기서요.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한대요. 그러면 이 각각의 단일 가닥 DNA는 뭐예요? 그쵸? 표적 DNA죠. 그러면은 앞에 게 두 개의 단일 가닥이랑 각각의 단일 가닥 DNA가 같으니까 이것도 표적 DNA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표적 DNA는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 그러니까 분리되는 것이겠다 해서 이게 A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괜찮죠? 이렇게 잡아주셨어야 돼요. 계속 갑시다. DNA 중합효소 CA에 복제되어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긴다. 뭐 여기는 이거겠죠. 여기 DNA 중합효소 유클레오타이드 결합시켜 이중가닥 DNA를 생성한다. 이거겠죠. 그쵸?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뭐예요? 1번부터 이거 3번이죠. 3번까지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뭐 A가 2배가 됐으니까 표적 DNA도 2배가 되나봐요. 그쵸? 그냥 대충 이 정도로 생각합시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을 종료한다. 끝이죠, 끝. 뭐 종료 다 괜찮고요. 전통적인 PCR은 근데 전통적인 PCR이래요. 이때까지 그냥 PCR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표지를 전통적인 PCR이라고 줬죠. 전통은 현대, 최첨단, 신기술과 비교대조되는 시간 표지죠. 마음에 담아둬야겠죠. PCR의 최종 산물이 뭐예요? 이거죠. 끝난 거,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끝난 거. 형광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그럼 뭐 검사 이 정도 되겠네요. 그쵸? PCR은 시료의 표적 DNA의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전통적인 PCR, 실시간 PCR 비교대조 해줘야겠죠. 표적 DNA 양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PCR은 표적 DNA 증폭 여부를 최종 산물, 그러니까 다 끝나고 할 수 있었죠. 그쵸? 근데 실시간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대요. 이게 뭔 소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럼 전통적인 PCR은 구분이 되겠죠? 실시간 PCR이랑.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하지만 과정이 같겠네요. 그쵸? 이거 1, 2, 3번 공통점이죠.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뭔 말이에요 이게? 전통적인 PCR이 다 끝나고 나서야 표적 DNA 증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실시간 PCR은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서 표적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네요. 그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실시간 PCR이네요. 괜찮죠?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쵸? 사이클마다 하니까 추가로 필요하겠죠.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이는 뭐예요? 추가로 필요한 발색 물질.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개념이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붙여읽기 해줬어야 됐어요. 여기서 첫 번째 줄만 읽었을 때는 이 이중가닥 DNA가 뭔지 알 수 없죠. 이중가닥 DNA 나왔으니까 돌아와 주는데요. 이중가닥 DNA가 두 번이 나오죠. 처음에 이중가닥 DNA A였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 두 개의 이중가닥 DNA. 그죠? 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줄 읽으니까 뭔지 알죠?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 이게 결과물이죠. 두 배씩 늘어난 결과물. 그럼 이게 같다는 말이고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죠.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프라이머, B였죠, 그쵸? 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의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 이합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그러면 문제 상황이죠. 프라이머는 원래 어땠어요? 돌아가 봅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자기들끼리 결합해서 이합체를 형성했으니까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거고 문제 상황인 거죠. 그쵸? 앞에서 발색 물질에서 두 가지를 봤었죠.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 근데 기억 일단 봤는데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남은 거 하나 뭐 있어요? 형광 표식 탐침 남았죠. 그러면은 형광 표식 탐침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쵸? 형광 표식 탐침 개념이죠.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넣지 않은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 B죠.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고 설계된다. 프라이머가 그럼 결합하는 부위는 어디예요? 프라이머. 표적 DNA의 시작과 끝. 그럼 여기는 양옆은 아닌 거죠. 그쵸? 양옆에는 결합하지 않는 거죠. 이 형광 표식 탐침이. PCR 과정 1번에서 3번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이거는 A였고요. 이거는 표디고요. 이 과정은 1번 과정이었죠.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 B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2번 과정이었죠. 이후 DNA 중합효소 C였고요.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이거는 3번이었죠. 저도 지금 다 기억 안 나요. 왔다 갔다 거려야 되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과정 중에 탐침은 형광표식 탐침이죠. 그쵸?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탐심이 분해되어 형광물질과 소광물질이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물질이 발색되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표식 탐심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 이게 해결하는 거였죠, 그쵸? 특이적으로 결합. 아까는 모든 이중가닥 DNA 결합해서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어디에 결합해요? 표적 DNA, 단일가닥, 그쵸? 여기에 결합하고 비교대조. 기억은 이중가닥 표적 DNA, 결과물. 이거는 과정 1번의 표적 DNA, 단일가닥 표적 DNA, 그쵸? 그리고 발색도요. 발색은, 기억은 언제 일어나요? 결과물에 결합하여 발색해요. 근데 니은은 어때요? 과정 중에 분리가 된 후 발색되는 거죠, 그쵸?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네요. 계속 갈게요.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 결과물이었죠, 그쵸? 양에 비례하며 수직관계 체크해 주시고요.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변수죠, 그쵸? 표적 DNA 초기 양이 변수네요. 변수 나오면 체크해 줘야 되죠.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 한다. CT값 개념이죠. 근데요, 여기서 또 하나 잡아줬어야 돼요. 재진술이죠. 뭐가 재진술이에요? 이거죠.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 결국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지문 밖의 배경 지식은 저는 몰라요. 근데 지문 내용으로만 봤을 때 이 일정 수준의 발색도 중에 뭐 그 중에 예시가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한 발색도든지 아니면은 일정 수준의 발색도가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로 구체화된 건지 뭐 구분을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같다고 말을 해주면 되죠. 이게 재진술이죠. 그러면 CT 값도 변수는 표적 DNA 초기 양이겠네요. 그렇죠?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시료의 CT 값과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시료의 CT 값을 비교하면 미지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사실은 이게 실시간 PCR의 개념이었는데요. 뭐 이거는 못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시료의 표적 DNA 양이 반복은 됐지만 너무 이 뒤쪽에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실전에서는 못 잡았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PCR은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의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실시간 PCR을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왜 특히 실시간 PCR이래요? 왜 그냥 PCR이라고 안 하고? 실시간은 사이클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PCR보다 더 빠르겠죠, 그쵸? 전통적인 PCR은 다 끝나고 하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문제 가볼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종의 프라이머, B였죠. 각각의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서열을 주형 DNA A에서 찾을 수 없다. 개념으로 돌아가 주죠. 이거 기억 안 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프라이머 B는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이래요. 표적 DNA는 주형 DNA 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래요. 그러면은 주형 DNA 안에 표적 DNA 안에 프라이머가 있는 거죠. 염기서열만 따지면.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정답이죠. 너무 확실하죠. 근거가. 그러면은 실전에서는 이거는 볼 필요가 없다.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볼게요.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의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그쵸? 왜냐면은 표적 DNA는 한 사이클마다 2배가 되니까 1에서 2가 된 거랑 4에서 8이 된 거는 같겠죠.
뭐 엄밀히 따지자면 X에서 2X, 4X에서 8X 이거죠. 전통적인 PCR은 표적 DNA 농도를 나눈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그쵸? PCR 과정 중에 전통적인 PCR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시간 PCR은 과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양을 증폭할 수 있다. 과열 과정 있나요? PCR 과정 중에? 있었죠. 열을 가해. 실시간 PCR을 실시할 때 표적 DNA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해서 너무 당연해요. 그쵸? 이선지 고르신 분들은 반성하세요. 다음 문제. 기억과 니은, 문제와 해결이었고 비교 대조였네요. 가장 적절한 거. 생각하기에 공통점 차이점, 가장 큰 거는 뭐였어요? 두 가지 있었는데 결합과 발색이었죠. 이게 결국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고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 합체를 이룬다. 이거는 문제 상황이었죠. 그리고 문제 상황도 이 합체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프라이머와 결합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억은 어때요? 문제 상황에서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이 합체와 결합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거니까 결국에 이 합체에 결합한 거랑 프라이머랑 결합한 거랑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는 학생의 뇌피셜이죠. 뇌. 지문에 어느 그렇게도 안 나와 있죠. 뇌피셜 금지. 이 합체를 이룬다는 것도 이 합체에 결합하는 거지. 이 합체와 이 기억이 결합한 후에도 그대로 이 합체일 것이냐는 알 수 없죠. 이것도 뇌. 2번 갈게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발색 반응 어때요? 어디에 붙어요? 발색 반응. 봅시다. 기억은 이 결과물,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해요. 그쵸? 그리고 니은은 이것도 단일가닥에 결합하고 돼 있는데 이 단일가닥이 표적 DNA니까 같죠, 그쵸? 발색 반응은 어때요, 그럼? 기억은 발색 반응. 결합하여 발색하죠. 맞고요. 니은은 어때요?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 후에 발색이 되죠. 답은 2번.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형광물질과 결합하여 아니죠, 그쵸? 니은은 기억과 달리 한 사이클의 시작 지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니은은 3번 과정 도중에 일어났죠. 아니죠. 그리고 기억은 사이클이 다 끝난 후에 일어나지만 이것도 시작 지점이라고 할 순 없죠. 뇌죠, 뇌. 이것도.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기억은 어때요?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죠. 니은은 표적 DNA에 결합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이 표적 DNA는 뭐예요? 단일가닥 표적 DNA임을 확인했었죠. 어디서? 여기서도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확인했었죠. 그쵸? 붙여읽기의 중요성이죠.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검사에 PCR을 이용하려고 한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시료의 바이러스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아니죠.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죠. 바이러스 양이 적어도. 그게 바로 PCR의 개념이었죠. PCR. 한 분자라도 있으면 아주 적게 있어도 그걸 증폭시킴으로써 진단 가능한 게 PCR이었죠. 근데 이거 고른 학생들은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감염 촉이랑 사이클 촉이랑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아니죠. 전통적인 PCR이 사이클 초기 혹은 사이클 도중에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는 건 맞는 말이지만 감염 초기는 다르죠, 그쵸?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생 물질이 필요 없나요? 아니죠, 그쵸?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고요. 시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죠. 실시간 PCR, 표적 DNA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정답은 4번. 왜? 이게 PCR의 개념이었습니다. 염기서열을 나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근데 여기서 못 잡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잡았어도 괜찮았을 거라 생각해요. 뭐냐면은 표적 DNA가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예요. 그쵸? 근데 준비물이 있죠. A, B, C, D. 프라이머를 준비하려면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이것도 단일 가닥 DNA 각 염기서열에 대응하는. 그러면은 염기서열을 알아야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도 잘한 거고요. 혹은 최후의 방법으로는 이 나머지 4개가 다 아니에요. 5번 봅시다. 감염 여부는 PCR이 끝난 후에 알 수 있지만 아니죠, 그쵸? 중간에 알 수 있죠. 나머지 4개가 다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찍고 넘어가세요. 실전에서는 어쩔 수 없죠, 그쵸? 17번 볼게요. 좀 추론, 이해가 필요한 문제는 이 나였어요, 나. 근데 가랑 나는 쉽게 구해지죠. 구해봅시다. 그리고 보기 문제 풀기 전에 잠깐 알려드리자면 보기 문제는 2가지 유형이죠. 새로운 개념과 예시.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지문의 연장선상 개념으로 지문일 듯 독해해주세요. 뭐 지문과 비교 대조를 한다거나 지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그쵸? 예시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적용해야겠죠. 사실은 기본적인 독해 태도죠. 사례 혹은 예시가 나오면 원리를 연결해줘라. 이게 보기 문제를 지문일 듯 독해하라는 게 이런 말이죠. 계속 갈게요. A를 바탕으로 A 뭐였어요? CT 값이었네요. 그쵸? 보기 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 2와 같이 예상 결과를 추론하였다. 가에서 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시료,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가 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 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을 실시한다. 근데 여기서 농도가 뭐예요? 우리가 변수 하나 체크했는데 지문에서 뭐였어요? 표적 DNA의 초기 양이죠. 이게 같은 말이죠. 농도. 왜냐하면은 같은 양이니까요. 시료가. 같은 양이면은 농도에 따라 초기 양이 달라지겠죠. 그럼 농도는 표디 초기 양. 이게 변수다. 이거 하나 잡고 가주셨어야 돼요. 만약 A가 B보다 표적 DNA 초기 농도가 높다면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죠.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은 A가 B보다 많죠. 왜냐하면은 2배씩 늘어나니까. 2배씩 늘어나니까 처음에 많은 게 만약에 A가 2로 시작하고 B가 1로 시작하면은 4, 2, 8, 4 이렇게 늘어날 거니까 증가량은 A가 더 많죠. 실시간 PCR의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A가 어떤가요? CT 값에서의 발색도를 묻네요. 돌아가 봅시다. CT 값.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 일정한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 근데 문제에서는 반대로 CT 값에서의 발색도를 물어요. 발색도까지 도달하는데 CT 값을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이건 좀 반대네요.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 되죠. 다를 내가 한번 할 수 있나? 보는 거예요.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냥 돌아오면 되죠. 몇 초 안 걸리잖아요.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 값은 A가 B보다 작겠죠. 답은 2번. CT 값은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한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이죠. 근데 비지시료와 표준시료가 동일해요. 그러면은 양이 많은 쪽이 사이클을 덜 돌려도 똑같은 지점에 도달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사이클이 적게 돌려도 되겠죠.
그래서 양이 많은 A가 B보다 사이클을 적게 돌려도 되는 거죠. 답은 2번. 답이 나왔죠? 사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나는. 근거를 잡기가. 선생님, 저는 그래도 불안해서 나까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하면은 반대로 나를 넣어서 검증을 해보면 되죠. CT 값에서의 발색도 가봅시다. 사실 이거는 그림을 그려주면 쉬운데요. 그래프. 내 마음대로 그릴 거예요. 돌림임 지문 기억나나요? 거기서 문틀을 그리니 문제에서는 원반을 그리니 했었죠. 근데 그거를 완전 똑같이 그렸어야 됐나요? 아니죠. 지문에 부합하는 선에서 내 마음대로 그려도 됐죠. 그래서 나는 그래프를 내 마음대로 그릴 거예요. 지문에 벗어나지 않는 올바른 선에서. 이게 A고 이게 B라고 쳐요. A 촉이 양이죠. 양이라 할게요. 양. A가 B보다 촉이 양이 많죠. 그쵸? 그럼 이렇게 해서 많아지겠죠. 왜? B도 이렇게 해서 많아지겠죠. 왜?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대인의 양에 비례하죠. 그럼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이중가닥 표적대인 양은 늘어나니까 발색도도 이렇게 늘어나겠죠. 발색도랑 표적대인의 양을 우리 그래프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은 거예요. 줄을. 이렇게 그으면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나면 어때요? 처음 시작점이 촉이 양이고요. 이 길이가 사이클의 수죠. 사이클의 수. 결국에 이게 CT값. CT값. 지금 지문에서 벗어나지 않죠? A가 B보다 CT값 작고 촉이 양은 A가 B보다 많은 거 맞죠? 그쵸? 그러면은 똑같은 시료니까요. 여기서 검출이 되겠죠. 이 선에서. 그러면 이 선에서 올라가요. 여기 딱 도달하면은 멈추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미 검출을 할 수 있으니까. 목적을 이뤘으니까. 그럼 CT값 A는 이만큼, B는 이만큼. 그러면 발색도는 같은 거죠. 그쵸? 이 풀이가 발상적이다. 그러셔도 되는데 사실 그게 맞아요. 이 나는 조금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수능 비문학은 거의 추론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를 못 구해도 답이 나오도록 선지 구성을 이렇게 준 거죠. 나가 엄청 중요했으면은 사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B보다 많겠군을 3개 주면은 같겠군, 높겠군 해서 크겠군, 작겠군 해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고 결국에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평범한 사람도 평범한 머리를 가진 학생들도 다 풀어낼 수 있는 게 수능 국어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